당신은 사랑을 위해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나요? 그 후와 날씨의 아이는 공통된 키워드로 사랑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현 시대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들과 관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위해 두 작품의 주인공은 기꺼이 사회에 반항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 후에 나오는 남주인공 다이스케와 날씨의 아이의 호다카 사이에는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둘 다 모종의 이유로 그들의 사랑과 관계를 쌓아갑니다. 다이스케와 미치오는 둘 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인 관계나 사교가 있을 리는 만무하죠. 다이스케는 일을 안 하기에 줄곧 혼자 깊이 고찰하는 생활을 해왔고, 미치오는 남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 그와 진실된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교와 소통망이 단절된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비슷한 존재였기에 비로소 그 둘만의 진심 어린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호다카는 무언가를 찾아 도쿄로 떠나게 됩니다. 도쿄의 첫날은 그에게는 지옥이었죠. 도시 특유의 까무잡잡하고 오싹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은 호다카의 순진한 마음에 대뜸 흠을 내곤 하였습니다.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 처음 손을 내밀어준 것이 희나였던 것입니다. 그 뒤로 둘은 여러 일을 겪으며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둘째로, 둘 다 사랑을 위해 많은 사람들,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둘 다 사랑을 이루지만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습니다. 다이스케는 가족과의 관계가 끊겨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에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며, 호다카는 날씨의 아이 때문에 도쿄가 물에 잠길 때까지 평생 동안 비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둘 다 관습을 깬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스케가 살던 시절은 아직 정략 결혼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이스케는 30이 넘도록 결혼조차 안 한 못난 아들일 뿐이었기에 그에게 지방 대지주의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이게 항상 옳았던 것입니다. 미치오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인 유부녀입니다. 다이스케가 그녀와 재혼을 요구하는 것은 미치오의 남편이자 다이스케의 절친인 히라오카의 입장에선 불륜이었고, 다이스케 가문의 입장에선 재혼이라는 점 때문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몹쓸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이스케는 관습을 깨고 자신의 사랑을 택합니다. 현재의 도쿄가 관측된 적조차 없는 수준의 무수한 비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800년 전에도 이런 날씨는 존재했습니다. 날씨는 하늘의 기분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그 하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날씨의 무녀였죠. 이 날씨의 무녀는 어느 마을, 어느 나라에나 있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도 그들은 언제나 제물로 바쳐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맑음 소녀이자 날씨의 무녀인 희나는 그 슬픈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호다카가 그것을 원치 않아 했습니다. 결국 그 둘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관습을 깨었고 도쿄는 물에 잠깁니다. 사실 관습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불공평했습니다. 정략 결혼과 과문의 개념은 다이스케가 자신이 진실로 사랑하던 여자에게 고백을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었으며, 희나가 죽어야 날씨가 맑아진다는 사실은 호다카에게 있어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렇듯 관습은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관습이 있기에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다이스케에게 정략 결혼은 아버지가 그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으며, 현실적으로 그런 식의 결혼을 따르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그를 더욱 자유롭게 했습니다. 호다카가 희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분명 다수는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호다카는 자신의 자유 때문에 그와 희나 외의 모든 사람들을 저버렸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행복과 쾌락을 위해 자유를 추구했던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자신과 다른 여러 사람들의 궁극적인 행복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특히나 관습 혹은 전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과 권위가 지배하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두 작품, 그 후와 날씨의 아이는 그런 전통이 혹여 악습은 아닐지, 아니면 여전히 필요한 행위인지 독자와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 더욱이 흥미로웠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2016년 너의 이름은을 발표하며 특히나 한국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대중적이면서 동시에 예술적이었던 이 영화는 많은 관객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죠. 여기서 대중적이다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일반 대중이 친숙하게 느끼며 동감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함은 쉽게 말해 개연성이 있고 그 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감독의 다음 작품인 날씨의 아이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 호불호를 유발했습니다. 전작의 경우에도 무습이라든지 오랜 일본의 신앙 같은 개념은 관객들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시간여행, 남녀 간의 사랑 따위의 친숙한 주제였으니 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죠. 그러나 날씨의 아이에서 날씨의 무녀 같은 낯선 개념은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 생소한 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이 영화는 다른 면에서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씨의 아이는 소년과 소녀의 일탈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대인의 기본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묘한 느낌을 관객에게 선사하죠. 현실에서 일어날 것도 같지만 동시에 개연성이 떨어지고 말이 안 된다는 느낌도 듭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추구하는 경찰, 형사들, 그리고 스가씨가 주인공과 대립해 있다는 점 또한 유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호다카와 그의 일행은 업무와 일상을 방해하는 천진무구하고 철없는 아이들일 뿐이죠. 이러한 시선은 일반 관객에도 똑같이 대입되었을 것입니다. 고작 두 명의 사랑 때문에 도쿄가 영원한 침수에 빠져버린다는 결말은 왠지 모를 불편감을 자극시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점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호다카의 태도 또한 이해가 갑니다. 영상 초반부부터 나오듯이 호다카는 대뜸 가출을 하고 일탈을 행합니다. 이런 호다카의 행위를 누구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를 가출 신고했으며 경찰은 가출 소년을 잡겠다는 명목하에 형사까지 동원하며 결국엔 연행시킵니다. 스가씨는 모두를 위해서 너 자신이 희생하라 는 식의 말까지 꺼냅니다. お前さ、明日実家に帰れよ。それで全部元通りだろ。誰にとってもそれが一番いい。もう大人になれよ、少年。 이런 어른들의 잔소리를 호다카는 더 이상 듣기 싫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참견도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다카는 자신을 통제하려는 세상에 반항하고 싶었고, 또한 그에게는 사랑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もしも神様がいるのならばお願いです。もう十分です。もう大丈夫です。僕たちは何とかやっていけます。だからこれ以上僕たちに何も足さず、僕たちから何も引かないでください。神様お願いです。僕たちをずっとこのままでいさせてください。 반항의 결과로 도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知ってるかい？東京のあの辺はさ、もともと海だったんだよ。ほんの200年ぐらい前まではさ、江戸そのものが海の入り江だったそうだよ。それを人間と天気が少しずつ変えてきたんだ。だからまあ元に戻っただけだわ。なんて思ったりもするね。 그 후에서 다이스케는 소위 말해 금수저 집안의 아들입니다. 현실에 치이며 바삐 살고 있는 여느 현대인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느긋하고 편안한 삶을 살죠. 그렇기에 그는 조금 독특한 자신만의 신념과 사고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주목해볼 만합니다. 다음에 나올 내용은 다이스케와 그의 절친 히라오카의 대화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일하는 것과 노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당신은 어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근현대 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현대인들의 삶이 고착화된 이후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게으른 사람, 사회 부적응자 등의 좋지 않은 시선을 보입니다. 자본주의가 사회를 지배한 이래 전보다 돈의 가치가 매우 중요해졌고 돈이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것은 법과 규제로 통제되어 있으며 결국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든 좋아하지 않는 일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이스케는 그것은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맞받아치듯 히라오카가 묻습니다. 다이스케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벌 이유가 없으니 그는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점점 나태하게 만들었고 그는 결국에 매일매일 산책과 독서 따위나 즐기는 현대인들의 표현법으로 사회 부적응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 상관없이 아무튼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이 있으면 이욕이 사라지니 아무런 일조차 하지 않게 되죠. 삶의 목표가 돈이 아니면 자신의 신념에 충성스러울지언정 게으름뱅이, 나태한 사람이 되고, 삶의 목표가 돈이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지언정 협잡꾼, 허풍쟁이가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다이스케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그 외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나요? 두 작품, 나스메 소스키의 소설 그 후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 날씨의 아이는 모두 현대사회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면에 있어 매우 신기했습니다. 어른과 사회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기어코 그 틀을 깨고 나오려는 두 남주인공의 행보는 대다수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관습,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현대사회에 지쳐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나 자신의 삶은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할지 고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이지 뜻깊었습니다. 언제나 말하지만 이것 또한 순전히 저의 해석입니다. 같은 작품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셨다면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